예, 안녕하세요. 카인톡TV 이우준입니다. 김남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찍을 차량은 그랜저 HG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지금 LPG 전면 개방과 플러스 지금 디젤 차량에 대한 상당한 규제가 심해요. 뭐 노후 디젤 차량들 맞아요. 뭐 출입하지 말아라, 조기 폐차하라 하면서 막 디젤 차량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심하다 보니까 지금 LPG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이 상당히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과연 하이브리드 차량이 지금 구매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이 과연 메리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직접 경험해 보려고 이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랜저 HG 플러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기는 카인톡TV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이 차량 외부를 살펴보면 저희가 그냥 알고 있는 그랜저 HG 가솔린 차량과 정말 큰 차이가 없어요. 네, 똑같아요.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데 두 가지 부분이 달라요. 하나는 측면에서 봤을 때 휠 디자인. 지금 일반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는 공간이 좀 많아요. 휠 부분에.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막혀 있어요. 바람개비 휠이라고도 저희가 이제 그냥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엔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좀 막아놓은 형태. 근데 대부분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의 디자인, 휠 디자인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 뭐 아이오닉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니로라든가 이런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비를 높이고 공기 저항을 줄이는 게 더 좋다 보니까 그런 휠 디자인을 쓰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블루 드라이브라는 엠블럼. 맞아. 저거 딱 박혀있죠, 뒤에. 블루 드라이브라고 엠블럼이 맞아요. 박혀 있다 보니까 그거 두 개를 보고서는 이 차량이 하이브리드 차량이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후면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하이브리드라고 또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하다 보면 돼요, 가솔린하고. 근데 요즘 진짜 그 도로 가다 보면은 하이브리드라고 딱 마크 박혀있는 거 정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좀 대중화됐고 많은 그렇지. 분들이 선호하는 차량에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하이브리드 하면은 제일 떠오르는 브랜드가 뭐가 있어? 현대. 또 현대밖에 안 떠오르네. 사실 도요타가 많이 유명해.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우스, 그 다음에 ES300H라는 렉서스 차량. 지금 거의 하이브리드의 선두주자 하면은 도요타 브랜드를 많이 생각하거든. 지금 ES300H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수입차 판매량에 항상 탑5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독일 차를 제외한 일본 브랜드 들어가 있는 차량이 항상 ES300H 차량이야. 그만큼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인식도 이제는 많이 바뀌었고, 사람들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조금씩 더 선호하기 시작한 거지.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하는 차주들의 그런 마음이랄까? 그 포인트는 일단 연비가 좋다는 거. 그렇지. 그리고 약간 환경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좋아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하이브리드 선택을 할 때 가솔린 차량, 그러니까 디젤의 그 소음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가솔린 차량을 좀 선택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연비 부분 때문이거든. 근데 이제 연비도 좋고 가솔린만큼 정숙한 그 차량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대안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을 하는데, 사실 예전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았어. 잘 안 나간다는 말도 들었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그 유지비가 많이 든다라고. 유지비. 정비비. 그리고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핸드폰 쓰면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듯이 이것도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다 보면 크게 의미 없지 않냐라는 생각들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 사실 하이브리드 차량은 그랜저 뿐만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K5랑 소나타 그 두 대의 하이브리드 차량이 제일 먼저 나왔단 말이지. 근데 판매량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 왜냐면 그 당시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지. 그죠. 도요타 렉서스를 통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이제는 타볼만 하다라는 거 플러스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소나타랑 K5를 통해서 상당한 데이터를 구축을 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시행착오는 다 겪었으니까 기술력이 많이 올라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상당히 높아졌어.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얼마 전에 탔던 그랜저 IG, 그거에 대한 판매량의
45% 이상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지금 많이 나가고 있어. 그만큼 거의 반에 육박하네. 그렇지. 그랜저 IG라는 차량 자체가 워낙 인기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이제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그만큼 판매고가 높다는 얘기지. 그래서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워낙에 인기가 좋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같이 이 영상도 준비한 것도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외부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내부 이제 들어올게요. 내부 보면 어때? 깔끔하죠. 일단 딱 그 현대의 감성이 있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얘기했던 현대의 항상 간결함, 아날로그. 근데 사실 이게 준대형 세단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현대자동차의 허리, 중심축을 차지하는 차량인데 내부의 소재가 좀 많이 아쉬워. 좀 약간 싼마이가 좀 그런 느낌이야. 그치? 그 버튼 그 소재들 보면 약간 싼마이 같은 느낌은 있어. 나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난 처음 타자마자 운전석가 왜 이렇게 좁아 보이지? 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이게 그 계기판을 가려주는 게 이렇게 가운데로 모이는 디자인이라 그런가 나는 왜 이렇게 휴지 앉아있는 게 이렇게 좁아 보이죠? 생각보다 이게 무릎 맞이하는 부분이 좀 좁아 보여. 약간 좀 그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공간이나 사실 뭐 휠베이스나 이런 거는 동일하거든. 그렇죠. 큰 차이는 없는데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일단은 옵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통풍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메모리 시트는 2개까지 저장할 수 있게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안전장치로 사각지대 경고등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윈도우에 대해서 항상 이제 현대자동차면 얘기를 하는데 왜 현대자동차는 윈도우를 꼭 앞좌석만 프로토로 해주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좀 단가가 비싸나? 지금 보면은 윈도우 같은 경우는 앞좌석만 프로토로 되어 있고 뒷좌석은 그냥 오토 시스템만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열 공간 같은 경우는 역시 현대차스럽게 상당히 잘 뽑았어요. 지금 뭐 헤드룸이나 레그룸 다 충분한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공조장치가 너무 썰렁해. 아무것도 없어. 썰렁해. 네, 아무것도 없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한데 하여튼 뭐 2열 공간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패밀리 세단이다 보니까 지금 양쪽 그 뒷좌석 유리, 2열 공간에 유리, 햇빛 가리개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후면 쪽에도 전자동으로 그 지금 햇빛 가리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운전했을 때 좀 신기했던 게 후진 기어에다 놓으면 뒤쪽 햇빛 가리개가 자동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D 모드, 전진 모드에 놓으면은 올라가는 약간 전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좀 신기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때? 지금 내부 다 보면? 깔끔해요. 약간 새 차 같은 느낌도 들면서 확실히 좀 이렇게 잘 정돈된 느낌이라서 빨리 타보고 싶어요. 하이브리드는 어떤 느낌을 또 줄지. 그래서 이제 뭐 내부는 이 정도만 볼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운전인데, 사실 저도 하이브리드 하면서 제일 알고 싶었던 게 일단 연비에 대한 부분 알고 싶었고, 두 번째는 브레이크에 대한 이질감. 왜냐면은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 배터리가 충전이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에 대한 이질감이 있다라는 얘기를 나도 듣기는 해서 그게 좀 궁금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배터리로만 차량을 운행하다가 일정 속도나 어느 정도 배터리가 이제 충전이 안 되면 그 엔진이 개입이 되면서 가솔린으로 이제 차량이 움직이는데 이때에 대한 또 이질감이 있다라고 해서 요 세 가지를 좀 저희가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니까 또 저희 운전할 때 그 부분을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운전하기에 앞서서 일단 스펙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스펙 큐. 그랜저 HG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2359cc 가솔린과 전기 연료로 두 개 다 사용하고 있고요. 연비는 16, 자동 6단 변속기 사용합니다. 최대 마력은 159마력에 35kW급 전기 모터를 포함해서 204마력이고요. 토크는 21, 휠베이스 2845, 공차 중량 1680kg, 가격은 3,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력이 2400cc 가솔린보다는 높아요. 그쵸. 2400cc 가솔린이 한 190마력이었는데 얘는 204마력. 그리고 뭐 연비가 지금 가솔린 같은 경우는 10.9인가 6인가 했고,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6이란 말이죠.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차량 운행을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운행하기에 앞서서 연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 평균 연비는 저희가 리셋을 했어요. 그래서 그 리셋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운행하고 나서 어느 정도 연비가 나왔는지를 최종적으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동을 켜고 운행을 해보니까 역시나 정숙해요.
예, 가솔린의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상당히 정숙하고, 지금 저희가 소음 측정기로 측정을 했을 때 40 초반, 거의 완전 조용한 도서관 수준인 거면 상당히 조용한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운행을 했을 때에 대한 거는 역시나 한 50 중후반 정도 나오니까 상당히 조용하다, 정숙성은 잘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세단이다 보니까 SUV보다는 조금 좋기는 하지만 불편하진 않아요. 예, 그리고 현대차의 사이드 미러가 워낙 또 크다 보니까 사각지대 없이 사이드 미러도 상당히 좋고요. 후방 같은 경우도 지금 시야가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특히 이 차량은 뭐가 좋냐면 후방 카메라 플러스 어라운드 뷰가 있어요. 그래서 어라운드 뷰가 있다 보니까 뭐 주차나 좁은 공간에 저희가 주차를 하거나 빠져나갈 때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부분이 또 이 차량의 큰 특징이 될 것 같아요. 계기판 시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아요. 4.6인치 LCD 클러스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좋고, 지금 가솔린 차량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에너지 흐름도라고 해서 이제 전기 모드가 됐을 때 어떻게 가는지 그런 흐름도를 또 보여주는 게 조금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운전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해서 그 비율을 또 보여주는 그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근데 시안성은 상당히 좋다. 역시 현대스럽게 이런 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옵션은 진짜 핸들 담력 같은 경우는 좀 평이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국민 세단, 그렇게 패밀리카로서 쓰는 세단이다 보니까 여성 운전자들을 배려한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핸들 담력은 여성 운전자들도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담력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고속이나 평상시 주행에 불안한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담력 자체는 여성 운전자들이 운전하기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핸들에 대한 그립감은 상당히 좋은데, 제가 그때 그랜저 IG 할 때 얘기한 것처럼 고급감을 위해서 우드 핸들을 썼어요. 근데 우드 핸들이 고급감으로는 좋기는 하지만 실제로 저같이 손에 땀이 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미끄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호불호가 나뉠 수 있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미끄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저희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이질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브레이크에 대한 이질감은 저는 못 느끼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조금 더 예민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담력이나 브레이크 느껴지는 성능이나 이런 거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뭐 브레이크가 밟았을 때 전기가 충전되는 이런 것들도 사실 느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만큼 좀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들어서 가솔린과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브레이크 쪽에서는 저희가 차이를 못 느끼겠다라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지금 이제 전기 모드로 갈 때랑 엔진이 개입을 해서 가솔린으로 갈 때 운행을 할 때는 느낄 수는 없지만 아이들링 시에는 소리가 좀 확 소리는 달라요. 엔진음이 확 들리다 보니까 그러면서 약간의 진동이 좀 느껴져요. 덜컥하는 진동이 느껴지다 보면서 그런 거는 있지만 운행했을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크게 이질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속도가 40km 정도 넘어가면서부터는 엔진이 이제 돌아가면서 가솔린 연료를 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느끼기에는 뭐 힘들다. 그래서 부담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40이 넘어갈 때마다 이제 막 온 신경을 집중해서 느껴보려고 하는데 정말 소리 말고는 뭐 덜컥하는 느낌도 없고 뭐 이렇게 꿀렁한 느낌도 없고 전혀 그냥 스무스하게 바로 변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솔린 차량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차량을 선택을 해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전기 모드일 때도 조용한데요. 지금 코너링이나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네, 코너링 같은 경우 뭐 뒤뚱뒤뚱 되는 거 없이 가솔린 차량하고 큰 차이 없는 승차감인 것 같아요. 승차감 자체도 상당히 부드럽고 조용하고 안정감 있게 지금 잘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어때요? 옆에서 탔을 때 승차감? 진짜 꿀렁거림 하나도 없이 불안정함도 없이 편안하게 주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솔린 차량하고 다른 점을 거의 못 느끼겠지. 못 느끼겠어요, 사실. 진짜로 못 느끼는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면서 뭐 정숙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좋게 얘기하는데, 하이브리드 차량 단점은 좀 뭐가 있을까를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아까 제가 외부나 이런 걸 살펴보면서 일단 트렁크가 아무래도 뒤쪽에 배터리가 있거든요, 하이브리드 차량이. 그러다 보니까 가솔린 차량 대비 트렁크 공간을 좀 활용도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골프백을 넣어보면
골프백이 가로로 하나 정도 들어가면 네. 이게 턱이 있다 보니까 그 뒷 공간을 좀 활용하기에는 좀 제한이 있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트렁크 공간에 대한 제한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정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금액이 아무래도 좀 비쌀 수도 있어. 그쵸.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현대자동차에서 서비스를 그 하이브리드 부품과 관련된 거는 10년에 20만까지 보증을 해주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를 뭐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메리트로 다가올 것 같아요. 예, 그럼 가속 한번 해볼게요. 예, 극가속을 해봤는데 뭐 역시나 가솔린 2.4보다도 마력이 높다 보니까 잘 나가요. 가볍게 그냥 치고 올라가고 120, 140까지는 좀 무난하게 갈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저희가 가속을 하면서 놀랬던 거는 안전성이 상당히 좋네. 불안하지가 않지. 옆에서 탔을 때 어땠어? 찬 진동은 오는데 말 그대로 불안한 느낌은 없었어요. 그렇지. 안정감이 괜찮네. 그죠. 근데 지금 저희가 거의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뭔가 이 포지션이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허리가 약간 좀 아파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허리가 아파서 시트 자체가 좀 편하지는 않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어때요? 옆에 조수석은? 조수석은 그냥 일반 세단 느낌이에요. 막 엄청 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 불편하지도 않은 딱 그냥 무난한 시트 느낌? 무난하다. 허리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 아직 아프진 않아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모드가 3가지가 있어요.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근데 저희가 일단 스포츠 모드로 넣어서 한번 운행을 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좀 바뀌어요. 이 악셀이 훨씬 더 예민해지고 치고 나가는 게 반응력이 상당히 빨라져요. 그러면서 툭툭 치고 나가는 맛이 괜찮거든요. 운전하는 재미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옆에서 탔을 때도 느낌 어때요? 딱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딱 밟자마자 완전히 짝짝 감기는데. 그렇죠. 되게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그랜저 IG 탔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 모드에 대한 변화가 이제는 좀 체감적으로 느껴진다는 게 상당히 좀 좋네요. 운전하는 재미를 좀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시승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 총평에서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총평에서 봬요. 네, 오늘 저희가 시승한 차량도 소문난 중고차에서 협찬해 주셨는데요. 역시 또 이 차량 홍보해야 되잖아요. 예, 준비됐나요? 준비됐습니다. 예. 점점 말을 잘하고 있어요. 예, 시간은 동일하게 저희가 30초 드릴 거예요. 그래서 30초 동안에 최대한 설명해 주시면 되십니다. 예, 준비 땅! 안녕하십니까, 소문난 중고차 지구현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그랜저 HG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신차가는 4,070만원인데 중고차 가격은 잠시만요, 2,390만원에 지금 차량에 나가고 있습니다. 연식은 2014년 4월에 최초 등록된 차량이고요.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소문난 중고차는 완전 무사고 차량만 오, 많이 늘었어요. 이제 얘기 웬만한 거 다 전달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듣기로 연식이 14년식이에요? 16년식 아니고? 아직 못 외우셨어요. 오히려 저희보다도 더 모르고 계세요, 지금. 제 전화를 16년식 4월 맞습니다. 떨려가지고. 네, 16년식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동일하게 제가 지구현 팀장님 번호 또 깔아드릴 거니까 요거 보시고 언제든지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그럼 상담 친절하게 해주실 거죠? 예, 꼭 구매 안 해도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더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 네, 저희가 운행을 마쳤는데요. 이 차량 장단점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 장점 같은 경우는 정숙성. 가솔린보다도 훨씬 더 정숙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특히 아이들링 시나 우리가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는 엔진이 아예 지금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엔진음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전기 모드로만 있다 보니까 완전 조용해요. 마치 스탑앤고를 켠 듯한 느낌. 맞아. 마치 그 20에서 40 가기 직전 그 사이 때 전기 모드니까 진짜 공간이 이렇게. 그래서 초반 가속력을 나갈 때도 정말 물 흐리듯이 우리가 흘러간다라는 표현이 맞게끔 정말 스무스하게 나가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큰 장점이 될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역시나 공간. 그랜저 HG 준대형 세단답게 잘 뽑았다. 현대 잘 뽑았다라는
라는 부분. 세 번째는 뭐 옵션도 저는 또 좋다라고 봐요. 이 차량에 맞는 옵션들, 안전장치, 아까 우리 운행 중에도 나왔지만 차선 이탈 경보 나왔고 사각지대 경고 등 있는 그런 안전장치들도 잘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장점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연비 부분인데, 실제로 저희가 리셋하고 거의 시내 운전 80, 고속 20 정도만 했어요. 일부러 하이브리드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체크하고 싶어서 시내 운전 위주의 연비 측정을 했는데 지금 11.1이 나왔어요. 물론 공인 연비 16보다는 상당히 많이 낮긴 했지만 우리가 일반 가솔린 차량으로 시내 운전을 거의 80으로 했을 때에는 한 6, 7? 이 정도 연비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11km. 어떤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심지어 저희는 에코, 스포츠, 급가속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면은 진짜 괜찮죠. 거죠. 그래서 나는 가솔린 차량을 원하고 조용한 차량을 원하는데 연비까지 잡고 싶다 하면 충분히 괜찮은 연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비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을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트렁크 공간. 트렁크가 작죠. 트렁크 뒤쪽에 배터리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렁크 부분은 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부품비, 서비스를 받을 때 대한 부품비. 근데 물론 아까 저희가 운행 중에도 얘기했지만 무상보증 기간 자체가 좀 길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 정도 단점이라고 보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점 중에 아까 우리가 하나 더 얘기해야 될 게 그 이질감이 정말 없었다는 거. 진짜로. 어떤 분들은 이게 변환될 때 이질감이 있었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둘이 타면서 전혀 차이점을 못 찾겠는데? 조금 저희가 무디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그렇게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정말 예민한 사람이 아니면 저는 좀 느끼기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단점 하나 또 있다. 저는 시트. 맞아. 효준 씨가 계속 허리를 아파해요. 맞아. 허리도 아프고 지금 목도 아프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랑 좀 맞지 않는 시트 포지션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개인적입니다. 단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 신차가가 거의 3천만 원 중후반 정도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고차 가격을 보면 그랜저 HG가 아직까지도 그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 항상 탑3 안에 들거든요. 그만큼 중고차 가격 방어가 잘 돼요. 근데 하이브리드는 예전에는 선호하지 않았어. 오히려 소나타나 K5 때는 하이브리드 중고차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무너진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 그랜저 HG 같은 경우는 방어가 좀 잘 돼 있더라고요. 2천만 원 초중반. 네, 좀 형성이 됐어요. 물론 이건 2016년식입니다. 한 2년 반, 3년 정도 된 차량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부분도 좀 저희가 감수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좀 제가 봤을 때는 방어가 좀 잘 되는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방어력도 상당히 좋으니까 중고차로서의 메리트 있나 없나로 봤을 때는 저는 괜찮지 않나?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나 싶어요. 그래서 뭐 그랜저 HG 차량 자체가 워낙 잘 나왔지만 하이브리드도 상당히 잘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하거나 저희가 잘못 전달했거나 또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편하게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오늘 또 카인톡TV와 함께 하이브리드 차량 꼼꼼히 다 알아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